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행을 앞두고 매물 문의가 빗발치면서 토지거래 허가 예정지에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투기 억제 정책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 어느 일부분에 대해만 투기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 답습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로 이제 투기를 억제하지만, 그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으로 그걸 피해서 다른 쪽으로 또 옮겨지고, 다른 쪽으로 점점 옮겨지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퍼져나가면서 오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또 한 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투기 억제를 한데 말고 나머지 투자 지역은 어디일지를 한번 서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기사 분석을 해보면은요, 재건축 활성화 투기 억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추진. 그러니까는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면서 가격을 오르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선 지정을 한 다음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허가구역 보도자료를 보면은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투기 차단에 총력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압구정 재건축, 여의도 재건축, 목동 재건축, 성수 재개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조치.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정상화를 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조치 시행을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객관성을 두고 노후도에서만, 그러니까는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는 안전진단 통과가 굉장히 어려웠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물리적인 노후도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민이 나 불편해 그러면은 이거 안전진단 통과, 꼭 안전을 위한 게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안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들도 주민들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이게 재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는 서울시 박원순의 재개발 규제 대못 뽑는다. 그래서 깐깐한 노후도, 그러니까는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깐깐한 노후도 기준인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에 착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에 있어서는 정비지수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재건축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거고, 재개발은 정비지수에 대해서 완화를 해준다.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크게 보면은요, 크게 보시면 10년 동안 시스템적으로 막힌 게 많은데 주민의 동의를 따져서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물의 동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연면적이 60% 이상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빼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죠?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도록 하면은요,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있어요.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있는데, 주거정비지수 적용 세부 항목에 대해서 보면은요, 노후도라는 게 있습니다. 노후도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동수, 그러니까는 노후된 동이 60%만 넘으면 됐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면적까지 해가지고 60%를 넘게 하다 보니까는 신축 건물이 들어온 것들은 연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만 따지면 한 동으로 되는 건데 연면적으로 따지면은 단독 다가구의 한 3,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노후도가 안 나오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연면적을 따지니까. 그러니까는 신축 빌라가 들어온 것들이 재개발이 지정이 안 되고 해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정비 지수에 대한 것을 새로 박원순 시장 때 들어왔던 연면적에 대한 부분을 빼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뺀다라면은 신축 빌라가 많은 곳들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담은 답사를 갔던 데들 보면은 염리 5구역이라든지 노고산동 이런 데들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건축 허가 제한만 되어 있는 곳인데 신축 빌라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노후도 비율에 있어서 연면적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곳들은 신축 건물의 개수가 상관없이 전체 동수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노후된 동수가 60%가 넘으면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요 부분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신축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활성화와 규제가 공존할 수 있을까? 못하죠. 여태까지 안 그랬죠. 거기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활성화가 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한남한이 성수를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강변에 있어서 규제를 했는데 그럼 성수를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한강변에 투자할 다른 돈들이 다른 한강변으로 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은요. 재건축 3개 구역, 그러니까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그리고 재개발 1개 구역, 성수동을 지정을 했어요. 성수동을 지정을 했는데 규제 지역은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을 더 많이 규제를 하고 있죠. 재개발 구역은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한남뉴타운이 그렇게 지금 떠들고 평가 금액이 어땠고 지금 조합원들이 다 분양 신청을 하나에 막 이렇게 하더라고 하면서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도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하나밖에 지정을 안 하고 재건축은 3개, 재개발은 형식상 1개인데 그나마 제일 관심이 있는 한강변의 성수동 쪽에 재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렇다면 재건축, 재개발 전부 규제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번 그렇게 타겟으로 3개 구역만 지정을 하고 한남동은 지정을 하지 않고 성수동만 하나를 지정을 하고 전체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 규제를 못하면은 재건축, 재개발 전체 규제를 안 해놓고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주거정비 지수에 대해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면은 반사효과는 어디서 나올지, 그러면은 투자지역의 어딘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미리 또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결론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규제 대상 재건축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쪽에 풍선효과 재건축이 있겠죠. 자, 규제 대상 한강변이 있으면은 반대쪽에 풍선효과 한강변이 바로 투자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